안녕하세요, 키비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블록체인 기술의 근간이 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논문을 설명하고 블록체인 핵심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상에서의 금전 거래를 할 때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의 거래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정 거래가 두 번 일어나 존재하지 않던 재화가 전산상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 수 있지만요. 인터넷에서의 거래란 사실 데이터베이스라는 정보의 창고에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고 있던 수치를 줄이거나 올리는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전산상의 오류나 혹은 해커의 공격으로 내가 하지 않은 거래가 두 번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사토시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사토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 시간에 타임 스탬프를 기반으로 모든 거래 정보는 블록화되어 체인 구조로 연결되고 동기화되는 일종의 온라인 체인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그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의 정밀도로 기록하고요.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이 합의해 거래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그 기록을 한데 모아 블록으로 만들어 이어붙인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분산 원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체인을 연결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가장 많은 CPU 파워를 가진 컴퓨터 집단이 가장 긴 체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선회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즉,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비트코인의 궁극적이고 본질적 목표는 제3기관의 개입 없이 화폐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내에서의 거래 기록. 그렇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의 거래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의 코인의 정의는 디지털 서명들로 이루어진 체인입니다. 하나의 코인은 코인 보유자들의 정보 나열로 볼 수 있고요. 해당 코인의 거래란 이런 소유자 정보의 나열에 코인의 다음 소유자의 공개키 암호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소유자의 개인키가 있어야만 다음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각 코인은 자신들만의 고유의 역사를 가집니다. 실세계 화폐에 비유하자면 모든 원화에 그 원화를 소유했던 사람의 이름이 다 작성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는 이전 거래의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시간 순으로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의 내역들을 한데 모아 블록으로 저장하며 특정 시간을 주기로 일어난 모든 거래를 한데 모아 새롭게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는 각 거래를 일종의 트리 형태로 나열하고 해쉬라고 불리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해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함이란 이렇게 복잡하게 암호화된 해시 값을 먼저 풀어낸 컴퓨터가 그 보상을 가지는 방식으로 기여하죠. 여기서 컴퓨터가 해시 값을 풀어내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숫자와 문자열을 맞는 값이 나올 때까지 대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 블록의 해시 값을 먼저 풀어낸 노드가 새롭게 블록을 생성합니다.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는 믿을 수 있는 노드에 컴퓨팅 파워를 통해 올바른 블록을 생성합니다. 네트워크의 동작.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든 트랜잭션은 모든 노드에 전파된다. 모든 노드는 각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구성한다. 각 노드는 만든 블록에 해시를 풀어낼 문자열 값을 찾기 위해 연산을 시작한다. 어떤 노드가 문자열을 찾아냈다면 다른 모든 노드에게 자신이 가진 블록을 전파한다. 블록을 받은 노드들은 받은 블록의 해시 값을 프리비우스 해시로 하는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것에 착수해 다른 노드에게 해당 블록을 승인하였음을 알린다. 만약 노드가 동시에 두 개의 블록을 받는다면 처음 받은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을 시작하지만 이후로 받은 블록도 저장한다. 이렇게 여러 블록들은 개별적 브랜치를 형성하고 특정 브랜치가 길어지면 가장 긴 브랜치의 블록들을 승인해 체인을 이어간다. 만약 노드가 다음 블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는 그 다음 블록을 받게 되면 노드 자체가 자신이 받지 못한 블록을 인지하는 다른 노드에게 요청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트랜잭션은 매우 많아서 빠뜨리면 트랜잭션이 있더라도 블록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빠뜨린 트랜잭션은 무시되고 넘어간다. 보상의 원리. 블록체인 시스템 참여자들은 컴퓨팅 파워를 통해 신뢰가 유지되는 시스템이므로 모든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는 바로 블록을 생성한 노드에게 최초의 트랜잭션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인 채굴 과정이 됩니다. 화폐 가치의 분할. 모든 코인은 그 전 소유자의 정보를 가진다고 했는데요. 이는 현실 세계에서 특정 1달러 지폐에 지금까지의 소유자들이 적혀 있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작은 단위 혹은 더 큰 단위의 돈을 송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1달러 지폐 하나를 다른 누군가 혹은 수십 명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여러 개의 인풋 및 아웃풋 밸류를 가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트랜잭션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지불될 수 있고요. 모든 내용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작성되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달러 지폐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열기가 죽어가는 시점이지만 블록체인의 효용과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고자 했던 화폐 경제 시스템의 가치는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키비셨습니다.